자, 이제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릿수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자, 우리가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2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23은 결국 10의 자릿수가 2고 1의 자릿수인데 1은 안 곱하는 건 상관없는데 곱하기를 했다고 치면 1의 자릿수는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라면 우리는 분명히 요거는 쓸 땐 A, B라고 쓰지만 요걸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A는 10자리니까 A에다가는 곱하기 10을 해주고 B에다가는 곱하기 1 해주는데 1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거를 그냥 10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10의 자릿수가 3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럼 10의 자리가 3이라는 얘기는 3하고 예를 들면 A고요. 3하고 B 이렇게 되는 두 개의 자연수가 존재하겠죠. 처음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가 처음 두 수보다 어떻다? 처음 수보다 9보다 작다면 하고 되어 있네요. 자, 처음의 수는 자 보세요. 처음 수의 10의 자리와 이 1의 자릿수를 바꾼 수가 처음 자릿수보다 작대. 그럼 우리가 10의 자릿수를 x라고 하고요. 1의 자릿수를 그냥 a라고 할까? y라고 합시다. x랑 y라고 할게. 그러면 처음의 자릿수는 나타내면 숫자는 x, y겠죠. 근데 그게 지금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꾼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y, x라는 수로 바뀌겠네요. 그랬더니 바뀐 수가 처음에 뭐보다? 9보다 작대요. 그러면 x, y가 y, x랑 같아지려면 이게 9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작은 거에다 9를 더해줘야 같을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일단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x는 얼마죠 무조건? 10의 자리가 3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x는 3인 건 알죠. 그러면 이렇게 다 있을까? 3이니까 3 곱하기 10 플러스 y. 자, 여기 다 써주면 자, y 곱하기 10 플러스 3, 그 다음에 9 이렇게 쓰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구하면 돼? y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10y가 있으니까 y 마이너스 10y가 될 거고요. 자, 3하고 9 더하면 12에다가 여기 30이 있으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30이 되겠네요.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y는 12에 30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될 거고 18이 되겠죠. 그러면 양쪽이 얼마를 곱해?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고 양쪽에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면 여기 앞에는 y가 될 거고 곱하면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과부족이라는 문제는 과부족. 과부족이란 뭐죠? 어떤 기준을 넘거나 모자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부족이라는 건 과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과한 건 넘는 거고 부족한 건 모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용어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주원인의 반에는 학생들의 자동차를 4대씩 나눠주면서 2대는 남고, 장난감이겠지, 설마. 그쵸? 그 다음에 6대씩 나눠주면 10대가 모자르대. 이거는 남고, 요거는 모자르네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유형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약간 특색이 있는 문제고,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는 x값을 놓고 식을 세우지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를 x로 놓고 식 세우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문제는 다른 값을 x로 놓아야 한다. 다른 값을. 그때 우리는 뭐를 갖고? 학생 수를 x라고 잡아요. 물어보는 건 자동차 수지만 학생을 x라고 놓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이 x라면 다섯씩 나눠준다면 만약에 2대가 모자랐다고 했을 때 자동차는 모두 몇 대일까 하면 일단 학생 한 명당 5대니까 x명이니까 뭐가 될까? 5x가 되겠죠. 그랬더니 2대가 모자르다 그랬으니까 모자른 건 빼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자 자동차 3대씩 나눠 죽었더니 한 대가 남았다 그러면 어떡하죠?
X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3 곱하기 X에다가 1이 더해진 거겠죠.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가 학생 수를 X라면 4대씩 나눠주고도 2대가 남았다. 그럼 뭐가 돼? 4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대씩 나눠주고도 10대가 모자랐다. 그러면 6X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자동차의 숫자는 원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나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때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수를 X 잡는 거예요. 그러면 6이 왼쪽으로 넘어가고 2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떡하죠?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을 1로 바꾸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될 거고, 요거는 계산하면 1이고 요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에다가 2하고 10이니까 6 해서, 아, 그러면 자동차가 6대인가요? 아니죠. 자동차는 둘 중에 하나죠. 4x 플러스 2고 될 수도 있고 6x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죠. 여기에 x를 넣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4 곱하기 6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답은 64, 24에다가 2 더하면 26대가 답이에요. 여기서 x는 학생 수지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리와 속도에 관한 문제네요. 거리와 속도. 자, 거리, 속도, 시간인데 요거는 앞에서도 잠깐 다뤘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하세요. 자, 거리는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됐습니까? 그걸 갖고 다음같이 요렇게 유도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현정이는 집에 갈 때는 10km 속력으로, 돌아올 때는 3km 속력 갔더니 3시간 걸렸다. 물어보는 게 뭐죠? 거리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인데 6대 거리는 모르니까 x야. 근데 집에서 학교로 갈 때는 얼마인가 했더니 10km 속도로 갔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5km 속도로 갔어요. 자,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이 총 얼마냐? 3시간이야.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학교로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시간은 뭐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속력은 얼마야? 속력은 집에서 학교 갈 때는 10이었고 거리는 역시 모르니까 x. 자, 이번엔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냐 했더니, 학교에서 집 갈 때는 속력이 5야. 근데 거리는 똑같이 x죠. 그랬더니 두 시간의 합이 얼마라고? 3이래. 그래서 식을 세우면 10분의 x 더하기 5분의 x는 뭐가 돼? 3이 되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식이 세워지네요. 그럼 양쪽에 10을 곱하죠. 분수 없애기 위해.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3x는 30이니까 어떻게 돼?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주면 x는 1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농도에 관한 문제 아시죠? 농도는 뭐예요? 소금물분의 소금,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고, 소금은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예요. 자, 그랬더니 원래는 80% 소금을 300g이 있었는데 몇 g이 증발했대요. 증발했다는 얘기 뭐죠? 소금물이 X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10%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소금물에서의, 자, 일단 소금의 양과 물이 증발하고 나서 농도가 바뀐 소금의 양은 어떨까? 그건 같겠네.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이렇게 구하네요. 원래 있었던 소금의 양은 100에다가 소금물이 얼마야? 300이고요. 그때 농도는 8이었어. 그런데 물이 증발하면 소금 증발하지 않죠? 그럼 뭐가 되냐면 100분의, 자, 소금물은 원래 300이었는데 증발하면 X만큼 날라갔겠죠. 그리고 뭐예요? 농도가 10이니까 10이 이렇게 곱해지겠네. 그러면 다음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됐으니까 양쪽에 100을 곱해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2400이 될 거고요. 곱하면 300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넘기면 10x는
얼마가 되지? 600이 되네요. 그럼 양쪽에 10으로 나눠주면 x는 얼마? 6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밖의 활용인데요. 그 밖의 활용은 일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자, 일에 관한 문제 뭐냐?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전체 일을 뭘로 잡는다? 1로 잡는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일한 양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었네요. 내가 어떤 일을 12일 동안 해서 끝냈다 그러면, 자, 전체가 1이면 12일 동안 했으면 어떻게 돼? 12분의 1만큼 일했겠죠. 하루 동안은. 이거는 하루 동안 일한 양이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얘는 10일 동안 했으니까 10분의 1만큼 하루 동안 일했을 거고, 얘는 15일 걸렸다면 15분의 1만큼 걸렸을 테니까 동시에 끝났다면 걸린 날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12 곱하기 x, 15분의 1 곱하기 y, x. 그래서 일의 완성은 항상 1로 잡습니다. 자, 정가에 관한 얘기는, 정가는 뭐죠? 판매가죠. 판매가. 원가에서 이익을 더한 거죠. 됐습니까? 특히 할인한 표현이 나오면 뭐다? 0.1, 다른 말로 하면 10%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린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오케이? 자, 그려서 푸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그리고 나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상황도 그려주시면, 가로와 세로가 보통 합해서 10이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x라면 세로의 길이는 뭐죠? 10해서 합해서 10이니까 10-x라고 잡으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